케미컬포비아.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체가 유해물질에 의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불안감. 이 단어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화학물질 공포증을 뜻하는 이 단어가 웰빙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충제 괴란, 유해 생리대, 그리고 DDT 닭고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불과 몇 달 안에 우후죽순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공포심, 즉 케미컬포비아 역시 빠른 시간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리대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가 최근에야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리대 논란은 대체 왜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일까요? 살충제 달걀에 이어서 바람 생리대에 네티즌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 속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논란이 불거진 생리대 릴리안에 사실 생리대 유해 물질에 대한 우려는 생리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지난 3월입니다. 작년부터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러 여성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생리대의 부작용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다며 여성 시민단체가 지난 3월 강원대에 실험을 의뢰한 것이죠. 그렇게 시중에 10개의 생리대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릴리안의 제품에서 TVOC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고 공표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외의 정보들은 공개하지 않다가 얼마 전 조사한 10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후 릴리안의 경쟁사인 유한 킴벌리의 임원이 여성환경연대의 간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명글을 올렸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불과 며칠 전 식약처는 논란을 잠재우겠다며 조사한 10개의 제품의 이름을 공개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생리대 유해 물질 논란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이 논란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생리대라는 것이 아무래도 여자들의 중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발암 물질이 아무래도 몸에 안 좋으니까 좀 여자들이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생리대에서도 비슷한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모든 생리대를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다른 생리대도 시민들 역시 현재 이 논란이 릴리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핵심이 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도된 실험의 신뢰성과 안일한 국가의 대응 방식입니다. 먼저 여성환경연대가 의뢰한 실험 표본들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약처와 검증위원회에 의하면 실험을 시행한 강원대의 실험 방식 역시도 검증 과정이 불확실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꼭 그 물질이 안 들어가도 좋은 물질을 써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성능이 약간 떨어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거를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VOC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잖아요. 호흡기로 유해성이 얼마큼 있다고 확인할 수 있지만 생리대는 사람의 생식기 그쪽에 되고 있는 건데 그게 흡수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나 이제 그 학계에서 발표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유해하다 유해하다를 논의하기에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생리대는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생리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